첫 번째 세션인 남북관계 인식의 전환, 두 국가론과 한반도 관계 규정의 재구성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서울사이버대학교 문상균 교수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북한이 두 국가론을 일방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 남북 관계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여정에서 이 한반도 관계를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를 갖고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보다 한 10분을 더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그 질의응답 시간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두 국가론과 국가 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지영 교수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차문석 교수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한반도에서 두 국가 논의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장희령 박사께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진환 박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권숙도 교수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한재현 박사가 맡아주시겠습니다. 한 10분을 더 벌어가지고 1세션에 부여된 시간은 9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일찍 끝내줘야 2세션이 이제 1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발표자는 한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부여를 드리고요. 토론자들은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오늘 참석하신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발표 시간은 15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하고 북한학 학과장이면서 통일디딤돌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발표 주제는 북한의 두 국가론과 국가 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함의입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을까? 지금 제일 핫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연구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때문에 내가 이 연구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북한 왜 갑자기 두 국가론을 내놨을까? 단순한 대남 정책의 수정일까? 아니면 국가의 재설계일까? 여기서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저는 2009년에 10월 말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두 국가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가서 인터뷰할 수도 없고 설문조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성실하게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214명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12명의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북한의 두 국가론 정말 단순한 대남 정책의 수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틀리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제 단계에서는 대남 정책의 전술적 수종보다 저는 국가 정체성 재구성 프로젝트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시적 외교 전략이나 전술 변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남북 관계 프레임이 단편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9차 당대회가 2026년 2월에 있었는데 거기서 김정은이 대단한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왜? 핵무기를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한 자신감. 지금 러우 전쟁을 보면서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4년이라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그대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지금 미국으로 압송되는 것도 김정은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베드가 지금 여기 사망한 것도 봤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이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노이 노대를 비롯해서 결국은 하노이 협상이 파기가 되면서 김정은이 선택한 것이 두 국가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규정하는 국가 이념 및 또 운영 원리의 근본적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핵무력 확보에 대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체할 체제 정당성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적대적 북국가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구 프레임은 과정으로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핵무력 확보나 지도부 위기의식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질서의 급속한 재편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시야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환경이 두 국가론을 지금 시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적응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시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헌법제도 개편을 통해서 대남기구 해체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2026년 3월에 북한 헌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신설 조항이 2조가 탄생했어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또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을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비추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이런 조항이 지금 신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 38선을 국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주민 정체성 재구성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제는 민족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정당성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변화를 단편적 사건이 아닌 정체성이 생산이 되고 제도화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에서 보면 지금 국제정치학에서 국제주의, 구성주의, 국가 정체성 이론을 여기 한번 인류해 보았는데요. 결국 호주의 정치학자인 캠벌과 노르웨이 정치학자인 노이만이 지금 타자 이론을 제가 국제정치성 이론을 우리가 지금 북한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타자 이론을 보게 되면 외부의 위험과 적을 구체화함으로써 내부의 자기를 재구성하고 결석한다는 것이 타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적과 나, 아군과 적, 그리고 너와 나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것을 적용해 보게 되면 핵무력 확보에서 결국은 남한의 영구적 타자로 이어지고 또 독립적인 국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체제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한은 이제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구적인 적대적 타자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두 국가론의 전개는 제도와 과정을 거칩니다. 2023년 우리가 하노이 노드를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기존 통일 담론의 정치적 효용성 한계 인식을 느끼게 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새로운 국가 전략 구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바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정권 인정해달라. 두 번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세 번째,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것이 정말 많은 파동을 거치면서 자기 꿈대로 되지 않자 북한이 선택한 것이 두 국가론이다. 저희 2023년 말에는 당 전원회의를 거쳐서 동족 관계 전면 부정시켰습니다. 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공식 담론으로 최초로 채택을 했고요. 2024년 1월에는 또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했고 통일 목표를 폐기시켰고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헌법적 제도 또 조평화통일위원회 등 통일전제 대남기구를 전면적으로 해제시켰고요. 영토조항 신설 및 평화통일 개념 헌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두 국가로는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남 정책 분야에서는 민족 공조가 종료를 시켰고요. 군사적 억지 기반의 국가 간 적대 관계를 형성시켰습니다. 또 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한반도 통일 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영구적인 핵 보유 국민 국가로서의 체제 생존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국가 정체성 부분에서는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동했고요. 체제 정당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일혁명, 조국해방 등 혁명이나 통일 서사가 국가 생존이나 핵 억제력, 강국 건설 서사로 이동했습니다. 또 국제 전략 부분에서는 특수 관계, 우리는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가진 한민족이란 그 자체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북한은 주권 국가로 지금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 통합 분야에서는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기반이 형성되었고요. 또 대남 정책 분야에서는 다시 이어져서 민족공수로 이어지면 두 국가론 자체가 이런 다차원적인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는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로 우리 구분해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 국가관계를 봤고요. 또 국가 목표가 조국통일, 한민족 대표 국가로 되었고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 대단결의 핵심 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성 기반에서도 역사적 가업이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념 자체도 민족주의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영구적인 핵보유 국민 국가 생존, 체제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국가 주권, 국경, 영토, 핵 억제력이 계속 하도되고 있고요. 국가 안보나 국가 생존, 김정은 영도력이 가장 많이 정당성이 기반으로 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국가의 환상을 버리고 독립된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헌법과 제도로 붙이는 과정을 지금 북한은 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탈북민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부터 아마 여기 절반이 탈북민들 거의 절반이 참가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다 참가했을 거예요. 자, 214명이 5월, 6월 사이에 참가했습니다. 왜 탈북민들이 설문에 참가했을까? 그들은 북한의 온 사회 정치 사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만 7세부터 조직생활, 정치 사상화에 찌들겨 가지고 당연히 두 국가로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장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분들이다. 국가단론 변화를 장기간 거기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면화를 핵심 주민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분리해서 간극을 저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연구 목적이 국가가 선언한 새로운 적대적 두 국가 정체성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고 있는가를 저는 밝히고 싶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통일서사는 단순 서사가 아닌 핵심 정치 사회화 도구였다. 자,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될
역사적 가업으로 교육을 우리는 받았다. 86.9%입니다. 그리고 84.1%가 남한 주민을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리고 83.7%가 남북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우리는 인식했다. 78.5%가 본인 스스로 한민족 의식을 내면하고 있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일 서사를 통해서 체제 정당성을 구축해온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두 번째는 민족주의를 압도하는 국가주의 잠재성을 보았습니다.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순수 민족주의가 아니라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국가주의에 종속된 형태입니다. 우선 97.2%가 우선적으로 자신들은 조선민주공화국 국민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또 남한보다 북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시되었다. 그리고 89.2%는 사회주의 체제 수호가 조국 통일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92.1%가 국가 이익이 민족보다 우선한다고 교육받았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김부자들 우리는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해에 비했고요. 김일성은 태양이라고 모셨고 김정일은 강명성이라고 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없는 지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믿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유엔에서 문자가 많이 들어올 때도 김일성, 김정일한테 감동이 돼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인사하고 존경을 표시했다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만큼 세대된 교육 속에서 그들이 두 국가론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국가 중심 정체성을 전면화한 것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실태조사 3에서는 역사적 대전환 앞에서 결국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단절성을 인식하는 데서는 87.8%가 두 국가론은 기존 통일 노선과 본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고요. 91.1%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노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적 혼란과 외형적 수능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요. 86.4%는 주민들이 정책 변화에 분명히 혼란을 느끼지만 82.7%는 결국 국가의 지시와 통제에 북한 주민들은 무조건 순응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캠볼이 이론과 부합이 되고요. 국가의 새로운 담론은 주민들에게 기계적으로 즉각 수용되지 않으면 인지적 혼란 속에서 점진적이고 억압적으로 내면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네 번째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는 국가 정체성의 탈북민들 역시 이를 대남 정책 수송을 넘어선 자기 인식 재구성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북한이 우리 민족보다 우리 국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민족 중심 국가에서 국가 중심 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88.8%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험을 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조사 결과 독립된 핵 보유 국가로의 재정의라는 학술적 해석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마지막에 궁극적 목적은 체제 정당성이 재구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통일 사명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 정당성 구조의 확립이라고 저는 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대남 정대 정책의 정당화가 91.1% 동의했습니다. 또 분명히 두 국가로는 내부 결속, 체제 안정을 위한 것에 90% 이상이 넘어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93.9%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통일 인식의 이중성도 보았는데요. 87.8%가 규범적 통일 중시가 동시에 반대로 또 우리 현실적 통일 불가능 전망도 44.9%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44.9%입니다. 자, 또 80.4%는 왜 통일이 어려울까? 통일보다 현재의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14명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전부로 대변하지 않겠지만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지인들이 생각을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현실적 피로감을 활용해서 통일 부담을 폐기하고 정당성이 죽을 핵보유국의 생존과 안정으로 이동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복합적인 국가 재편 메커니즘이었다. 핵무력 완성이나 장기 제재를 북한이 겪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위기의식 고조와 통일 형성 폐기가 환경으로 지금 변할 수밖에 없을 상태고요. 이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공시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헌법에 신설했으며 대남기구 전면 해체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화시켰습니다. 또 종속적 민족주의를 폐기시키고 국가주의 전면화를 정체성으로 내걸었으며 또 김정은 영도법적 영도체제를 새로운 체제 생존 서사로 확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하는 국가재편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핵심 요약해보면 첫째가 북한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국가주의에 종속된 정치 자원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단순 대남 정책을 넘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기 인식 변화 프로젝트다.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와 지속적인 정치 사회화를 통해서 국가주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두 국가로는 북한이 스스로를 어떤 국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함의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단기적 외교 안보 분석을 넘어 북한 사회 내부의 정체성 변동과 정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대북 통일 정책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닌 국가주의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북한을 상대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재구축이 요구된다. 미래 전망적으로는 이 변화는 단기적 혼란을 수반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분단 체제의 영구적 구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리는